저는 경북 상주에서 올라왔고 지금 한 4시간 걸려서 상주에 올라왔는데요. 올라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자기개발에 되게 상당히 열정적이잖아요. 저 또한 자기개발에 상당히 열정적이라 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오늘 최고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김창욱보다 더 뛰어난 강연자야. 그리고 리치파카 강연주보다 더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될까? 라는 생각을 스스로 자기 암시를 엄청 많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까 전에도 많이 긴장되고 설레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 긴장감과 설렘을 좀 즐기다 갈게요. 왜냐면 저도 프로 자기개발러거든요. 자, 오늘의 강연 주제는 연매출 70억 대표의 사업으로 살아남기. 연매출 70억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연매출 70억 대표의 사업 그냥 존버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전원에게 살아남는 게 제 사업 인생이거든요. 하지만 연매출 사업 3억 안 되는 사업장을 인수해서 70억으로 현재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말로 진솔하고 그냥 거품 싹 빼고 유튜브 인스타에 막 나 한 달에 1억 벌었어 2억 벌었어 이런 말 전혀 거품 하나도 제거하고 진솔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로나마 조금이나 동기부여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의 사업체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는 하고 있는 사업은 음료 도매업이에요. 음료수 도매업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F&B라는 음료 도매회사와 주식회사 MS컴퍼니라는 법인회사 딱 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들은 총합 한 15명 정도 같이 하루하루 좀 피말리게 일을 하고 있죠. 그 법인회사에는 음료만큼은 막스몰이라는 음료 전문몰과 무알콜 맥주를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는 막드리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무알콜 맥주를 드신 분들은 아마도 네이버에서 구매를 하셨다면 여기쯤에서 한 번쯤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구매를 혹시 하신 분 있으시면 제가 연락처를 받아서 무알콜 맥주를 그냥 싸드릴 수 있는데 없어요? 없어?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서라고 매출표를 알 수 있는 자료예요. 혹여나 저를 다들 처음 보셨으니까 혹시 믿지 못하실까봐 자료를 한 건데 요건 오프라인 회사고 요건 온라인 회사인데 오프라인은 연 13억 원 그리고 온라인 회사는 54억 원을 작년 한 해 매출을 올렸습니다. 합이 합치면 계산을 못하셨죠? 70억이 안 돼요. 사실 66.4억 원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그로 6이랑 7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70억으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자, 어떻게 해서 제가 연 3억이 안 되는 사업장을 70억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역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려면 지역 내 점포를 얻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국으로 팔고 싶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전 세계로 팔고자 한다면 어디죠? 예, 아마존이죠.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에서 처음 시작해서 매출의 한계, 성장의 한계를 느껴서 온라인에 팔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연 지금 70억이 됐는데요. 하지만 맨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어요. 왜? 저는 잘 몰랐을까요. 그리고 지금 70억이 되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왜? 제가 매출이 70억이지 순수익이 70억이라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 강연을 듣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70억이 될 수 있어요. 왜일까요? 제 경험과 꼭 반대로 하시면 순수익 70억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해요. 아니 우리 그랜트 카돈의 10배 법칙 읽어보셨나요? 10배 법칙을 생각해서 우리 700억 좀 낮출까요? 700억으로 하시죠. 자, 제가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했냐면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는 지방대 4년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롯데칠성음료의 비정규직 배송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지방에서 명문이죠. 캠퍼스예요. 상주 캠퍼스. 본교는 아니고요. 예, 혹여나 오해하실까봐요. 자, 저는 음료 도매업을 맨 처음 할 때 아르바이트
대학교 때 항상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아르바이트를 매일 했었거든요.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그게 요 기업에서 2년간 근무를 하고요. 3년간 개인 사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총 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건 뭐냐면 항상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더라고요. 너 가서 이거 해. 너 가서 저거 해. 너 오늘 보고해. 이런 지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 순간 삶을 좀 제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삶을 조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무려 그때 나이 32살쯤에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 5년을 청산하고 사업이 아닌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요 홍정우 회장님 혹시 아시나요? 서울여대 연산문 중 하나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평생을 양으로 편하게 사느니 하루를 살아도 작은 사자로 살 것인지 위험하지 않는 꿈은 꿔야 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말에 상당히 무척 동감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업이든 무언가 일을 할 때 목적과 목표를 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아니면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업의 목적은 대부분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돈을 벌기 위함이라고 대부분 말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 말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돈은 내가 사업을 잘 영위한다면 부수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의 커뮤니티는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항상 돈 그리고 고객들에게 쓰는 돈, 그 친구들에게 쏘는 돈, 커뮤니티에 나와서 쓰는 돈 모두들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사업이 안 되거나 2년 뒤에 잘 나갔다 폭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업에서의 돈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요거는 김성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의 책에서 나온 문구인데요. 이 말도 제가 무척이나 동감을 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모든 가치의 기준이 돈으로 바뀌고 집안의 주인이 된 돈은 결국 사람을 부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돈이 결코 목적은 돼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죠. 자,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가 혹시 제가 수저를 좀 물고 태어난 것 같아요? 조금 기티나 보이나요? 아니면 돈이 좀 많아 보여요? 저 책 다 가져가세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책 다 가져가셔야 되고요. 혹여나 제가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 저희 어릴 적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저는 어릴 적 아주 갓난아기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9살에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 댁에 머물게 되죠. 그때 당시에 작은어머님으로부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혹시 이런 동요 아시나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적어도 밀레니엄 세대 아니면 X세대. 이 노래를 모른다면 모르시는 분 MZ세대가 여기 없다는 건가요? 이 노래는 어릴 적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저는 작은 어머님으로부터 우리 집에 왜 있니? 너네 집 가라. 그건 너네 아버지가 생활비도 안 주신다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7살 되는 1월에 저는 친가족으로부터 완전 독립을 하게 되죠. 타의적으로.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도요. 집으로부터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 제 고향 충북 단양에서 버스 타고 홍천까지 면회를 오신 게 유일한 어른의 면회였죠. 제가 결혼하기 전 첫 아파트,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했을 때도 돈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저의 개인 사업체 다녔을 때 첫 사장님께서 돈을 흔쾌히 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사업을 시작할 때도 돈이 없었을 때 은행과 저희 첫 사장님께서 돈을 빌려주셨죠. 그 사업이 힘들 때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고요. 우리 첫 사장님께서 돈을 빌려주셨어요. 어릴 적 저의 인생이 지금까지 버티고 성장할 수 있는 크나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사업이든 무엇이든 환경 탓, 누구 탓, 코로나 탓 할 거 없어요. 전혀 탓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고 정말 자기 개발하고
자기가 무조건 변화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뭐든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한 단계 레벨은 무조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유일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분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가 아니래. 말이 돼 그게? 하지만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런 말, 유튜브 영상 좀 보셨죠? 세계벽 절대 안 높아. 뭐 할 수 있어. 뭐만 있으면 자신감. 예. 뭐 깨져도 보고 깨지면 다시 일어서고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과 내가 같이 뛰어야 된다고. 이 말 무척이나 좀 동감하거든요. 살면서 어떤 책이든 무엇이든 볼 때 스스로가 동감이 많이 가고 감명을 받는 것들은 리치 파카님처럼 적으라고 하잖아요. 저 또한 그게 적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저 소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어릴 적 저의 경험과 받았던 게 선한 영향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어릴 적에 조금 그랬다 보니까 주위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하는 데 있어서 이 선한 영향력이란 걸 좀 받았던 일화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때는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중학교 1학년 14살 때 저는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서 다녔거든요. 도시락 싸서 다녔나요? 그때는 급식실이 없어 도시락 쌌는데 도시락은 맨날 짝꿍이랑 같이 먹었어요. 근데 짝꿍은 도시락을 맨날 싸왔죠. 하지만 그 친구는 되게 밝고 유쾌하고 친구들과 장난치기를 되게 좋아했던 친구예요. 하지만 그 친구한테도 부족한 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맨날 반찬이 콩자반인 거예요. 콩자반만 맨날 싸와.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친구한테 뭐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난 맨날 김치만 싸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와 되게 호영호재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토요일에 저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집에 갔더니 그 콩자반 친구가 있는 거예요. 콩자반한테 야, 너 인마 식구 짜장면 먹지 말고 반찬이나 좀 바꿔봐 이랬는데 그 친구가 씩 웃더니 짜장면 먹고 후딱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짜장면을 맛있게 먹고 계산대로 갔죠. 계산대 가서 계산하려는 찰나 사장님께서 앞에 있는 친구가 계산을 했다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계산대 위에 하얀색 종이가 2장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하얀색 종이는 요즘 말로는 급식카드예요. 그 중국집 사장님께서 좀 가정 환경이 불우한 친구들에게 나눠주었던 사랑의 식권이었죠. 그 친구는 사랑의 식권을 받던 친구였고 저도 그 또한 사랑의 식권을 받던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어요. 형 하나 누나 하나가 있었는데 누나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인해서 취업을 나가게 되고 그 형과 2살 터울의 형과 같이 2명이서 살았었죠. 저는 그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항상 남탓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유쾌하고 밝고 친구들과 장난치기 좋아했던 그 친구는 그 친구를 만난 이후 저는 세상을 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그때까지 그래도 남탓은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외형적으로는 밝은 아이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집은요 매우 작았어요. 코딱지만 했죠. 코딱지란 단어가 딱 그 가게에 딱 어울릴만 해요. 하지만 그 사장님은 본인이 펼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장님의 선한 영향력이 34살 막스맨의 최민석에게 다가옵니다. 요거는 이제 기탁금이라고 제가 매달 제 학교에다 제 졸업한 초중고 목에 매달 기탁금을 내고 있습니다. 기탁금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통한 학교의 장학사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선정해서 후원을 해주는 건데요. 제가 매달 장학금을 3곳에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졸업식 때마다 졸업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펼쳤던 중국집 사장님 덕분에요. 올해는 제가 처음으로 학교에 방문해서 직접 장학금을 전달을 했어요. 직접 가서 제가 속으로는 내가 선한 영향력을 펼치러 가야지 했는데 우리 중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졸업생이 5명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왠지 학교 졸업식이 되게 우울하고 다운돼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니까 친구들이 MC를 보고 친구들이 주도하고 친구들이 밴드도 하고 춤도 추고 스피치를 10분 이상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반대로 졸업식 행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들로부터 오히려 제가 선한 영향력을 주러 갔지만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긍정 에너지를 받고 왔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걸 좀 하다 보니
사업도 좀 용케 조금 잘 되더라고요. 월 매출 2천만 원이 안 되는 사업장을 단 2년 만에 6천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6천만 원 사업장이라면 수익이 우리 업계로 따지면 1천만 원이 조금 넘는 수익이었어요. 월 1천만 원.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상주 F&B는 현재 월 1억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월 1억은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 직원이 다 만든 거고 저는 만든 게 없습니다. 항상 사업가는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크게 사업가 하는 건 아니고 작은 비즈니스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잘 되면 누구 탓?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건 속으로 내가 잘났어 라는 말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내 탓. 맞습니다. 사업가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잘 되면 운이 좋았습니다. 안 되면 제 탓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승승장구를 했죠. 월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만들고 그리고 1억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6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을 해보니까 오프라인이에요. 지역 내에서 6천만 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조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생각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해요. 막 한 달에 제가 모임에 나가는 돈만 회비만 월 150에서 200만 원이었어요. 월 회비만. 뭐 찬조하고 하면 300만 원도 넘어갈 때도 있고요. 그렇게 인맥을 만들려고 무수히 사람들과 많이 만나보니까요. 지금은 그 모임을 다 탈회했습니다. 여러분, 인맥을 넓히려고 여러 사람들에게 불려다니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시간에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자기개발에 더 열중하신다면 반드시 더 큰 성공으로 여러분들께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인맥을 넓히려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자기개발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인맥으로 영업을 했을 때 인맥이 안 된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식당이라고 가정할게요. 막 100평대 식당에서 제가 거래를 하고 싶어서 그 식당에 갔어요. 우리 거 좀 팔아주십시오. 하지만 안 팔아줍니다. 문전박대가 당하는 일수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집과 거래하기 위해서 매일 찾아가도 안 된다면 그 집의 주방에 갔어요. 주방에 가서 나무 설거지를 했고요. 주방 청소도 해주고 홀도 청소해주고 대신 전단지도 돌려주고요. 거래되지 않는 마트였다면 마트에서 채소차가 이만큼 큰 차 오거든요. 채소 혼자 다 내려주고요. 마트에서 대신 배달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맥보다 더 중요한 건 저의 성실함이었어요. 무작정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 그냥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씩 거래처가 생기기 시작하여 월 매출 6천만 원을 만들었죠. 지금은 1억이지만요.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아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성장의 한계를 느껴요. 성장의 한계, 혼자의 한계도 생기고요. 그래서 직원을 한 명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옛날 창고예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포트 하나 들고 이 차 하나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이 차 하나가 이제 2천만 원에서 70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장의 한계를 느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성장의 한계를 더 돌파해볼까 싶어서 시작한 게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왠지 온라인이라는 세상은 제가 좀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지만 지금 보면은 막말로 뭐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온라인 공간이잖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뭔가 대단한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이 파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제가 하기 위해 처음 시작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 도움이 뭐냐면 제가 통신 판매업을 내고 온라인 쇼핑몰 막드리키라고 딱 오픈하니까 매일매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의 내용은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로고를 만들어주겠다, 상품을 등록해주겠다,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겠다, 광고를 대행해주겠다, 또 CS까지 해준대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 월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수익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매우 절실했거든요. 직원 한 명이 있었지만 혼자 있을 때보다 매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 모를 대리님께서는 저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제안을 했죠. 월 25만 원인데 1년 선결제하면 260만 원 해줄게. 자기랑 한번 잘해보자. 그래서 저는 바로 결제를 했죠. 260만 원을. 그렇게 이틀 3일 막 호영호자 하면서 전화 자주 하고 막 했어요. 3, 4일째 되니까 연락이 좀 뜸해요. 일주일 되니까 아니라 다를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사기였습니다.
260만 원의 돈을 전 주고 70억을 지금 만들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장사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260만 원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사업하실 때, 뭘 하실 때 맨 처음에 실수하고 돈을 좀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냥 실수겠거니 뭐 이것도 하나 실패니 하나의 교훈을 삼아야지 너무 돈 10만원,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사업의 캐파에마다 좀 다르겠지만요. 1000만원 이거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랬거니 해야지 정신건강과 사업의 지속성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건 현재의 창고인데 현재 창고에는 제가 400평대 토지와 180평대 창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창고에 있는 음료수의 모든 돈이 10억 정도 돼요. 현재는 2천만 원짜리 사업장을 현 창고에는 10억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다 현금으로 있는 거 아니고 이걸 다 팔아야지 10억이 생기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다만 제가 온라인 쇼핑몰 시작할 때 조금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저한테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선실행 후학습이라는 저의 독특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행은 무조건 해요. 우리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실행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저도 거기에 포함되긴 해요. 하지만 실행을 하되 뭐 공부도 뭐 책도 보고 뭐 강의도 듣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오로지 경험에서만 나오는 학습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진 않았어요. 계속 도전했죠. 도전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신호가 딱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 상품이 네이버 쇼핑 메인 대형 키워드에 당당히 1등을 하게 됩니다. 이 메인 페이지 대형 키워드에 당당한 1등이 된다는 건 쇼핑몰이 운영한 지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결과값이었어요. 정말로 놀자였죠. 하지만 이걸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뭐냐면 워라벨은 없어요. 이게 이 영화 혹시 아나요? 말죽거리 잔혹사? 권상우의 마지막 엔딩 장면이죠. 대한민국 학교 하라 그래. 그걸 해서 족구하라 그래.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워라벨 절대 사업 초기에 성장할 때 워라벨 찾으면서 사업을 할까요? 아니,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가 목표를 짚고 갔을 때 초기에 워라벨을 찾으시나요? 절대요. 워라벨은 개나 주셔야 돼요. 절대 사업에 성장할 때 워라벨은 찾으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쇼핑몰 1위가 됐을 때 나오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 네이버 쇼핑 1위 자리는 결코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이거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실 거예요. 왜? 처음에 할 때 이 1위 자리는 무조건 매출이 보장돼요. 그래서 이만큼에 대한 월 2,000건, 3,000건에 대한 택배가 나갑니다. 월 4에서 6천만 원치 한진 택배에다 돈을 갖다 주고 있어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매출 1위, 네이버 쇼핑 1위 자리를 준다면 탈라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1위 자리는 좀 많이 나태하게 만들고요. 변화를 두려워하게 하고 마케팅을 배우지 않게 해요. 왜? 매출이 보장되니까요. 그러니까 네이버 로직만 파악하고 편법적인 방법에만 정신이 팔리죠. 우리 인스타그램 로직, 네이버 로직 파악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마케팅을 배워야 되고 아니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지. 그런 로직 파악에 시간을 많이 쏟는다는 건 조금 성장할 수 있다는 여지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광고에 네이버 쇼핑 순위 1위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거 다들 믿지 마십시오. 저 또한 네이버 쇼핑 1위는 아니더라도 상위권에 올리는 건 누구나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광고에 혹해서 상품 만들자마자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저한테 딱 두 가지가 문제점이 오더라고요. 그 첫 번째 하나가 불안감이 엄습해요. 왜냐면 매출은 많이 올라갔지. 하지만 직원들도 많이 있지. 근데 네이버 쇼핑의 순위가 떨어진다면 매출이 떨어지겠죠. 이 직원들한테 퇴사 통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때까지 전 단 한 번도 직원들을 잘라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집에 가란 말도 알바들도 일이 없어도 알바들은 매일 출근해요. 출근 먹고 다 하고 일이 없어도 알바들한테 절대 집에 가란 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직원들을 끌고 가는 책임감이 엄청나게 무겁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 불안감이 엄습해올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불안감이 올 때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해야 되는 일에 최고로 집중하고 몰입하여라. 그러면 불안감이 최소화될 것이다. 라는 말, 저는 딱히 동감하지 않아요. 뭐 몰입하고 자시고 그럴 거 없이 그냥 편하게 쉬십시오. 힘들 때는 그냥 쉬어야 돼요. 뭐 건지려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힘들 때는 그냥 쉬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뭐 하루 이틀이라도 너무 부담 갖고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마음 편히 쉬십시오. 그래야지 불안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돌이켜보니 저한테 불안감이 왜 왔냐? 왜 왔는지 돌이켜보니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 불안감이 왔더라고요. 네이버 쇼핑 순위만 아니면 전 매출이 떨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연연하니까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마케팅을 배우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있었다면 그런 불안감이 오지 않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거는 한창 살찔 때, 이때가 85kg고요. 지금 한 76 나가거든요. 좀 많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경북 상주 지역에도 매달 또 복지관에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진이고요. 두 번째 문제가 직원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사업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정말 옆에 동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동료들을 챙기지 않고 방치한다면 누가 누굴 믿고 그 사업을 같이 동행할까요? 대표가 직원들의 힘듦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힘든지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다면 그 누가 직원이 그 대표를 따라갈까요? 안 따라갑니다. 그때 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독선적이고 표독하고 예민하고 아주 못된 사장님이었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제가 이러니까 일이 너무나 안 풀리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니까 매출도 떨어지고 그 직원들은 자꾸 퇴사각만 이렇게 노리고 있고, 오늘 아침에 출근한 애가 딱 보니까 점심 먹고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몸도 힘든데 사장까지 못된 놈이니까. 자, 일이 안 풀리려고 하니까 매출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온라인 쇼핑몰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 것 같아요? 혹시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셨던 분?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 세 분 계시나요? 매출이 떨어졌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대표들의 실수가 바로 네이버 검색 광고 비용을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이제는 제일 하수가 하는 일이에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거 해도 조금 먹혔어요. 이제는 절대 네이버 검색 광고 비용을 상향 조정해서 매출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제가 온라인 쇼핑몰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그냥 살짝 훑어가는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없으니까. 장단점은 이제 당연히 트래픽이 싸지니까 들어와서 전환만 된다면 매출이 상승되고, 그렇지 않다면 수익률이 악화되겠죠. 쇼핑 순위와는 무관하다는 네이버 공식적인 말은 있지만 저 내피셜은 그렇지 않고 반드시 영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1년간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2억이 넘는 광고비를 썼더라고요. 네이버 검색 광고 비용에는 1억을 썼고요. 쿠팡에는 7,500만 원 썼습니다. 제가 쿠팡에 로켓그로스, 네이버에 도착 보장도 상품을 다 보내서 광고도 다 돌려보고 테스트를 한다고 금액도 많이 써봤죠. 이뿐만 아니라 또 그것도 있겠죠.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그것도 한 2, 3천 원 썼고요. 그다음 기타 오픈마켓에도 한 2, 3천 원 썼고요. 그 다음에 바이럴 마케팅 한다고 한 2, 3천만 원 썼겠죠. 2억이 넘으면서 제가 받은 인사이트는 뭘까요? 1년에 2억을 넘게 썼어요. 광고비에만. 매출은 더 많이 올랐겠죠. 딱 하나. 돈이 아깝다. 이제는 뒤에도 또 한 번 더 다뤄질 건데요. 이제는 이런 네이버 메인 광고의 시대가 점차 줄어들고 아니면 없어질 것 같아요. 왜? 이제는 개인이 SNS만 잘 활용한다면 많은 트래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단 예로 리치파카님의 얼마 전 70억 자산가 할아버지의 인사이트 뷰가 300만 뷰가 나왔다는 콘텐츠를 봤습니다. 개인이 질 좋은 콘텐츠를 하나만 만들면 트래픽은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환의 문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네이버 메인 광고의 시대는 앞으로 저물어 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이버의 검색 광고에서 딱 두 가지만 알아야 돼요. 이거는 광고 쪼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아니면 인스타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이 용어가. 요 말은 그거는 강연이 끝나고 궁금하신 분들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십시오. 예. 예, 네이버 검색 광고를 왜 할까? 왜 할까요? 트래픽이죠. 좀 전에 말한 트래픽이죠. 트래픽이 사람들이 모여야지 전환이 이루어지니까요. 자, 이제는 키워드 순위 쟁탈죠. 아까 네이버 쇼핑 순위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여기에 연연한다는 거. 그리고 CPC 단가가 경쟁된다는 거. CPC 클릭당 부과되는 그 광고 구자를 말합니다. 요것도 경쟁이 자꾸 치열하더니 네이버 검색 광고는 앞으로 해서는 하면 좋지만 잘 해야 된다는 거. 아까 말한 광고 쪼개기처럼 잘 해야지만 효율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치파카님이 그런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든다면 무수히 많은 트래픽을 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풋이 있겠죠. 지금까지 리치파카님과 3개월간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왔으면 아웃풋을 실행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에 막스맨이라는 계정도 있지만 현재 상주 FMB라는 계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상주 FMB라는 계정을 이제 경북 친구들이란 계정명을 바꾸고 경북 북부권을 시작을 해서 핫플, 그 다음에 맛집, 그리고 플레이스 마케팅, 그리고 SNS 마케팅을 하는 계정을 키우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마케팅 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저 큰 도전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성공이라 말하기도 어렵고 불리우지 못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딱 4가지만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원래 이 원고 1시간짜리였는데요. 운이 좋게도 제가 30분으로 줄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자기 확신이 뚜렷해야 돼요. 왜 자기 확신이 뚜렷해야 되냐? 이런 말들 있죠. 너는 남의 말을 너무 안 들어. 넌 너무 기가 얇아. 이 말의 공통점은 뭘까요? 남의 말 들었다가 사업 망한 거고요.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그거 하다가 망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의 공통점은 사업에서의 모든 망하면 모든 책임은 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신뢰, 자기 믿음, 자기 하나만 믿고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남겨라.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제가 첫 집을 장만했을 때도,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사업이 힘들 때도 저를 도와줬던 건 아까 말한 귀인이죠. 리치파카님이 말한 그 귀인, 저의 첫 사장님이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창 인맥이 인생의 최고다라고 외치고 다닐 때 집안에 내조를 해줬던 게 저희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시작해서 첫 직원을 고용하고 그 직원들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제가 콘텐츠를 개발하는 마케팅 회사로 피벗할 수 있게끔 저한테 들어와준 동료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들 앞에서 연 70억 매출의 사업가로 강연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그리고 에던 그랜트의 그 기브앤테이크의 책에서 보면 기버 이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반드시 기버가 되셔야 됩니다. 기버가 된다면 여러분들 옆에는 반드시 기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남기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망설이지 마라. 제 창고가 몇 평이라 그랬죠? 400평에 창고만 180평입니다. 그거 저 계약할 때요, 단돈 2천만 원 있었습니다. 근데 계약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직원들이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매출이 많아지니까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맨날 퇴사각만 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지만 어느 누구는 계산기를 엄청 두드렸을 거예요. 나는 뭐가 안 되고 이건 돈이 없고 언젠간 돈이 나올 텐데 어떡하지? 망설였을 거예요. 하지만 사업이든 뭐든지 대표의 직감, 본능, 그것만 믿고 앞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 6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지만 잔금은 결국 못 치렀어요. 그 창고 주인께 가서 사정을 했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였어요. 사장님, 제가 어릴 때부터 이래서요. 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최소 늦게도 6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겠습니다. 그 사장님이 6개월 뒤? 그 3개월 안에 제가 쇼부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어떻게 해서 돈을 마련해서 잔금을 치르고 400평대 창고를 매입할 수 있었죠. 그게 아니었다면
제가 70억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회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가장 들려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고부가 가치 사업만을 해라. 저는 부가치가 아주 낮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 부가치가 낮은 사업을 한다면 단점이 딱 많이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직원들이 힘들어요. 제가 뭐랬죠? 사업은 절대 혼자 할 수? 네, 사업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갈 수 있는 동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진이 적은 사업을 한다면 그 직원에게 월급을 올려줄까요? 그 직원이 10명이 필요한데 수익이 적은 사업이니까 8명만 고용하게 됩니다. 직원들에게 정말 동기부여도 줘야겠지만 직원들을 잘 이끌고 가야 돼요.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 돈. 마진이 적은 사업을 하면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복지를 최대한 5인 이상 사업체, 10인 이상 사업체라 최대한 해주려고 하지만 그것도 부족한 감이 들어서 저는 월요일 아침 일찍 누구보다 1시간 반 일찍 나갑니다. 그래서 영업사원들 차량을 실내 세차를 안에 다 해줘요. 화요일 아침에 1시간 반 일찍 가서 온 사무실 청소를 제가 다 해줍니다. 그렇다고 직원들한테 너 청소 똑바로 해 이런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그 깨끗함을 가지고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대신 너 나가서 나 대신 영업하니까 고마우니까 요 깨끗한 차를 타고 와서 영업 열심히 해줘. 돈이 안 된다면 이렇게 마음이라도 직원들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직원들이 오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에서는 수익을 벌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재투자를 해야 돼요. 본인의 사업에 재투자를 하든 아니면 재테크를 하든 저의 수익의 3분의 1은 부동산에 재투자가 들어가고요. 3분의 1은 마케팅 회사에 투자가 들어갑니다. 3분의 1은 제 생활에 하죠. 하지만 여기서 팁, 법인 사업체, 개인 사업체 운영하면서 저는 의료보험료를 상당히 적게 내고 있어요. 왜 적게 낼까요?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는 순간부터 나라에서 혜택을 못 받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팁이 궁금하시다면 강연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요거는 공개적으로 말하면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무보소 대표이사고요. 개인 사업체도 성실신고 사업자라서 돈을 함부로 그걸 된 걸 다 기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성실신고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 그래서 하지만 무보소라는 거. 그래서 의료보험료가 적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재투자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사업을 피벗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요. 아니면 사업이 혹시나 망하더라도 수익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사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강연을 했는데요. 첫 강연이만큼 되게 설레고 긴장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하지만 지금 좀 편하네요. 왜? 입을 터니까요. 다음에도 제가 제 생활이 궁금하다면 막스맨 팔로우 해주시고요. 상주 FMB라는 그것도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면 가끔 제가 출연하니까 좀 화면에서 볼 때 저 좀 귀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활력 받으시고 항상 화이팅 하시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연 이상 마치겠습니다.